들어가겠습니다. 넘겨보세요.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35페이지를 가시면은 35페이지입니다. 거기 가시면은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지금 EBS 명품 강의라는 데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수요 공급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5회 특강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5회 특강을 봤더니 동영상도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고요.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다른 건 다 보지 마시고, 자, 균형이라는 건 무슨 양과 무슨 양이 일치해야 돼요. 수요량과 공급. 그래서 가격이 결정이 되죠. 다 쓸데없고 어차피 정체 파트에서 하니까 동그라미 1번에 가시면 밑에 초과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것만 좀 보세요. 그것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균형이라는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 패턴이 나오는데요. 균형을 이제 가장 좀 어려워하십니다. 균형은 누가 만나야 돼요. 수요하고 공급. 그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라는 게 결정이 되죠. 거래량. 거래량은 이제 수급량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누가 만나야 된다. 수요하고 공급. 이렇게. 편안하게 되세요. 편안하게. 그럼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죠. 그죠? 수요 곡선은 우상향하는데, 집에 가서 연습하실 때는, 자, 요게 공급이에요. 이거는 수요예요. 얘는요. 공급이죠.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프가 힘드니까. 자, 그럼 균형이라는 자체에서 아까 분필이 200원 했을 때, 자, 우리가 만약에 두 개를 사겠다. 200원 했을 때. 자, 그러면은 되게 쉬워요.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가격이 오르면 누가 좋겠어요? 수요자가 좋아요? 공급자가 더 좋아요? 공급이 더 많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지금 요게 따보세요. 수요량. 요게 따보세요. 공급량. 양이 다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량은 3개가 되겠고요. 수요량이 하나가 되겠죠. 그럼 어떤 게 더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더 많아요? 그럼 초과 공급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초과 공급이 되니까 우리가 이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건 그냥입니까? 위에서 흔듭니까? 그럼 가격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만 가져가세요.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이제 수요자가 좋아요? 공급자가 좋아요? 수요자가 이 시장에 더 많겠죠. 그런가요? 그럼 자, 요걸 이제 그려볼게요. 자, 이건 따보세요. 공급량. 양이 바뀌어요. 그죠? 공급량이 되고. 자, 이건 따보세요. 수요량. 그럼 아까랑 위치가 다르죠. 그죠? 그럼 수요가 더 많잖아요. 그럼 무슨 수요가 되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이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힘든 게 넘기면은 그 밑에 뭐 그것들은 다 정책에서 할 거고, 양가로 2번에 가시면은 균형가격과 결혈량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제 환장을 해요, 얘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따라서 한쪽만 변화. 밑에 보시면 동시 변화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동시 변화가 우리 학교론이, 자, 지금 4개, 4개, 4, 4, 16, 16가지의 경우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자, 조건에서 지금 또 수요공급이 동시에 증가할 때 3번에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다라는 게 있죠. 자, 따라서 같다면,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시험 문제. 같다면. 근데 제가 오늘 프린트 드린 거는 요 16가지랑 다 풀 수 있게끔 1, 2번을 다 정리해 놨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그냥입니까? 계산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계산이 3번이 나올 수 있어서 이제 가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래프를 좀 보셔야 돼요.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수요 증가, 수요 감소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강사들이 얘기하는 게 많은데, 일단 그래프를 먼저 이해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한쪽만 이동. 하나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한쪽만 이동. 첫 번째는. 그래서 한쪽만 이동. 한쪽만 이동한다는 거는 하나만 변해요. 하나는 불변이고.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오신 분들 보시면은 1번, 2번 있어요? 묶어보세요. 그 다음에 따라서 공급 불변. 공급이 바뀌었습니까? 공급 곡선은 그대로 있습니까? 수요만 바뀌는 거죠. 그죠? 1번 묶으셨어요? 그래서 자, 따라서 공급 불변. 그럼 이 지역의 공급량이 불변이에요. 불변인데, 자, 그냥입니까? 수요만 증가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인구가 늘어나서 인구 유입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수요만 감소할 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 케이스예요. 그럼 가격하고 양을 구하라. 이 양은 거래량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3번, 4번 있어요? 묶어보세요. 3번, 4번은 따보세요. 수요 불변. 그럼 수요 곡선이 불변이고 공급만 움직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공급만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만 감소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역의 공급은 불변인데 그냥입니까? 수요만 막 늘어납니까? 그 수요 사는 사람들이 들이대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겠어요? 가격은 상승하겠어요? 올라가고 일단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양도 증가하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걸 그래프를 그린다면 가격과 양을 본다면 자, 균형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데 자, 그래프를 자세히 보세요. 그냥입니까? 공급이 불변입니까? 수요만 증가를 했잖아요. 그럼 수요만 이렇게 증가하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이 점이 움직이죠. 그럼 그냥요 가격도 상승을 해요. 양도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그냥입니까? 수요만 감소합니까? 그럼 거기에 인구가 다른 데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 부동산 수요가 줄잖아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런가요? 가격은 하락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거래량이 줍니까? 그럼 양도 줄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가격과 양이면 자 들어갑니다. 공급과 수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그냥입니까? 공급이 불변입니까? 그럼 수요가 감소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점 찍히는 것만 보세요. 일로 찍힌다는 건 이해 가시겠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죠? 하락, 양도 감소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지금 그냥입니까? 여기가 수요가 불변입니까? 그럼 공급 물량이 미분양이 쏟아 나올 수 있죠. 그럼 가격은 상승할까요? 하락할까? 하락하겠죠. 물량이 많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양이 늘어났다는 건 무조건 누축이죠. 양은 따라가니까 양은 증가하겠죠. 그런가요? 자, 물량이 많아요? 공급 물량이 적어요? 희소하죠.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양이 주니까 양도 떨어져서 내려가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가격과 양입니다. 그럼 공급과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자 그냥입니까? 수요가 불변입니까? 뭐만 증가했죠? 그럼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내려갔죠. 그럼 가격 상승, 가격 하락, 양만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요거 가격과 양입니다. 그럼 공급과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자, 다음에 공급 감소. 수요는 불변인데 공급이 감소하니까 좌측이죠. 그럼 점만 지키는 거 보세요. 일로 지키는 거 이해 가시겠죠? 그럼 가격 하락, 가격 상승. 양만 감소하는 거죠. 자, 따라서 양은 따라간다. 증가는 좌측이에요? 증가는 우측이에요? 감소는요? 좌측이니까 양은 똑같겠죠. 맞습니까? 그럼 제가 좀 우리가 편법을 간다면 제가 이 녹색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얘는 그냥이요. 다 같은 방향이에요. 올라가니까 다 올라가죠. 대답 좀 해주세요. 내려가니까 다 내려가죠. 얘는 그냥이야. 양은 따라가. 양은 따라가죠. 그럼 이놈은 그냥이야. 얘가 반대야. 반대니까 요것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 손 들어보세요. 수요는 그냥이야. 같이 가. 같이 가죠. 같이 가요. 올라가면 올라가요. 내려가면요. 내려가요. 예? 얘는 그냥이야. 양만 따라가. 가격은 어떻게 된다? 내려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얘도 그냥이야. 양만 따라가. 가격 올라가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럼 식기 전에 빨리 가. 프린트 빨리 가. 식기 전에. 다 까먹겠다. 큰일 났다. 자, 그럼 프린트 같이 갈게요. 지금 프린트 1번 보고 계십니까? 1번 보고 있죠? 자, 다음에 공급 불변. 자, 대답해. 공급 불변. 뭐만 감소했어요? 수요만 감소했습니다. 화이팅 하셔야 돼요. 손 들어. 어떻게 돼? 둘 다 내려가지? 화이팅. 둘 다 내려가. 가격 어떻게? 하락, 양도 감소가 되겠죠. 하실 수 있겠어요? 자, 다음에 2번 수요 불변. 뭐만 증가? 손 들어. 뭐만 증가해? 양만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가격은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양은 증가라는 거죠.
이해 갔나? 근데 3번은 응용 문제예요. 자, 균형 상태에서 그냥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럼 공급이 증가했죠? 그런가요? 그럼 거래량은 어떻게 되죠? 증가합니다. 가격은 하락이 되겠죠. 그럼 거래량은 감소다, 증가다? 증가. 가격은 하락. 요 1, 2, 3번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따라서 동시에 증가. 자, 우리 박스를 보세요. 36페이지 갑니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케이스를 볼게요. 자, 36페이지 가시면은, 자, 지금 여러분들 박스가 하나 있나요? 그러면 따보세요. 수요 공급이 동시에 증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 체크하세요. 자, 그러면은 수요만 증가했어요? 공급도 증가했어요? 그럼 수요 증가, 공급 증가라는 동시에 증가라는 박스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 저자분의 케이스로 갈게요. 제가 나름대로 가는 것보다. 자,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면, 자, 첫 번째는 뭐의 증가가 더 크대요?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죠?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죠? 수요 증가가 커요? 공급 증가가 커요? 공급 증가가 크고. 자, 따보세요. 같다면 아직 기출이 안 됐다 그랬죠, 그죠? 근데 같다면까지 갈 거예요, 오늘. 그러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같을 수도 있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자, 4번은 어떻게 돼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여기 아무것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이해 갔나요?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따라 보셔도 돼요. 가격과 양입니다. 균형이라는 건 누가 만나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죠. 그럼 얘네들이 가격과 양 중에서, 자, 따라 보세요. 양은 다 증가. 양은 다 증가예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뭔 다 증가다? 양은 다 증가하는 거죠. 우측으로 다 움직이니까. 그런가요? 근데 가격은 이제 상대편의 크기에 따라 다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양은 다 증가입니다. 양은 다 증가. 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참여가 필요합니다. 아까 수요 증가 기억나시죠? 손 들어. 그럼 그냥이야, 둘 다 올라가. 둘 다 올라가죠. 맞아요? 그럼 수요 증가했으면 그럽니까? 가격도 올라갑니까? 양도 증가를 하죠. 그렇죠? 그럼 자, 얘기해 보세요. 수요 증가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점 찍히는 게 올라갔죠? 그럼 그냥요, 가격도 올라가요. 양도 늘어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알았어요? 자, 근데 그냥입니까? 공급 증가로 갑니까? 공급이 증가했죠? 그럼 그냥요, 양만 증가를 해요. 양만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냥요, 양이 같은 방향이에요. 그럼 양은 다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가격은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상승할 수 있고 증가할 수 있고 불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공급이 증가하면 이것도 우측으로 찍히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이야, 양은 증가해. 가격은 어떻게 돼? 내려가잖아요. 가격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불변일 수도 있고 증가될 수 있고 하락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해 가야 되는데 이해했습니까? 그럼 변화가 없을 때는 그냥요, 양만 증가해요. 가격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양은 다 증가된다는 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거는 다른 방향이에요, 동일 방향이에요. 동일 방향은 양동으로 한답니다. 따라서 양은 동일하다. 동일해요. 왜요? 같이 다 증가했으니까. 근데 가격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변화 폭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좀 상태가 안 좋다. 다시 갈게. 날 봐요, 날. 네, 따라서 균형. 그러면 수요만 증가했어요? 공급도 증가했어요? 얘기할 때까지 계속 우측으로 합니다. 그럼 그냥이니까 양은 다 증가했습니까? 양은 증가했죠. 맞나요? 근데 가격은 같은 방향이에요? 가격은 반대 방향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상대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해 갔죠?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크다는 면이 나오면 작은 걸 무시해라. 작은 거 무시하고 큰 것만 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자, 지금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 중에서 그냥요, 공급이 더 증가가 커요. 그럼 공급이 더 많은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가격과 양입니다. 그럼 만약에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은, 자, 수요가 증가했는데 공급이 똑같다. 그럼 그냥입니까? 요거 같으면은 가격이 불변입니까? 불변이죠. 맞나요? 그럼 같으면 그냥이요. 가격이 불변이에요. 따라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왜냐하면 100원 올라가고 100원 내려가니까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이해 갔나요? 근데 만약에 수요 증가보다, 자, 따라서 공급의 증가가 크다. 그럼 작은 걸 따라요? 큰 걸 따라요? 그럼 공급 증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가격은 그냥입니까? 하락합니까? 하락하는 거죠. 가야 되는데. 이해갔어요? 그럼 작은 게 이겨요? 큰 쪽이 이겨요? 그럼 공급 증가, 가격 하락, 양은 증가되는 거죠. 수요 증가니까 그냥입니까? 수요가 더 많습니까?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아직 따라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이렇게 잡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너무 잘 따라와서 눈물 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세요. 따라서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찾았습니까? 자,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들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같은 방향입니까? 이게 반대 방향입니까? 동일한 방향이 아니죠. 그럼 양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왜? 우측 가닥치기 양은 알 수가 없고 가격은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자, 세 가지, 네 가지, 1번, 2번, 3번, 4번 있죠. 자, 제가 임의적으로 가지 않고 같이 갈게요. 자, 1번은 뭐의 증가가 더 크대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보다 더 크다고 돼 있죠? 가격과 양을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의 증가가 더 크대요? 공급 감소가 더 크죠? 작은 쪽으로 가요? 큰 쪽으로 가요? 큰 쪽이 공급이 더 감소했으니까 공급 감소가 더 낫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수요 증가보다 공급 감소가 낫다. 이게 더 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요. 같다면이 있죠. 따라서 같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같다라면이라는 게 있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돼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크기가 변화가 있어야 변화가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럼 자, 이건 이렇게 갑니다. 보세요. 자, 그래프 일단 그려볼게요. 얘를 그립니다. 자, 가격과 양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건데, 공급과 수요입니다. 자, 그러면 따보세요. 수요 증가. 손들어. 그냥이야. 둘 다 올라가. 둘 다 올라가죠. 해야 돼요. 그럼 가격도 어떻게 돼? 올라가고, 양도 증가하겠죠. 그런가요? 근데 자, 이렇게 찍히겠죠. 그냥입니까? 둘 다 올라갑니까? 둘 다 올라가서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증가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공급 감소. 그럼 그냥요, 얘는 양은 감소를 해요.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되겠죠?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저거 갑니다. 자, 이쪽은 그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은 따라서 가격은 따라요. 가격은 수요에 따라간다. 수요에 따라가요. 무조건 가격은 수요에 따라가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가격은 뭐에 따라간다? 수요에 따라갑니다. 근데 양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런가요? 가볼게요. 자, 요거는 그래프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공급 감소. 그럼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가자. 그럼 그냥이야. 양은 알 수가 없어. 양은 알 수가 없죠. 이게 양은 알 수가 없잖아. 나만 신난다. 그냥이야. 가격은 수요에 따라가.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죠?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 안 나? 자, 따라서 가격은 수요에 따라간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다 상승하겠죠. 여러분들 화이팅 하셔야 돼요. 가격은 누구에 따라간다? 근데 양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상대편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따라서 같다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양이 불변이라는 거죠. 양이 반대니까 양이 10개 증가하면 10개 감소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몰랐던 게 불변이니까 얘는 불변이고, 작은 게 이겨요? 큰 쪽이 이겨요. 그럼 수요가 더 증가하니까 양은 더 증가하죠. 내가 맞나 확인해 보세요. 맞아요? 공급이 감소하니까 양이 더 줄죠. 양이 감소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볼게요. 자, 제 프린터 가볼게요. 프린터 가시면은, 자, 갑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자, 지금 1번에 4번 있나요? 자, 따보세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죠?
여러분들 힘을 줘야 나도 힘을 주면 따라서 동일 방향. 자, 따라서 양은 따라간다. 가격은 알 수가 없다.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가자. 4번 이해 가시겠어요? 자, 5번 갑니다. 자, 수요 증가 공급 감소라는 게 있죠.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자, 따라해. 가격은 수요 따라간다. 그럼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가격은 상승해요. 상승하고 양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럼 4번이 정답일까요? 그런가요?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자, 2번에 1번은, 자, 제가 도와드려 볼게요. 작은 게 이겨요? 큰 쪽이 이겨요? 너무 잘 따라와. 눈물 나네, 진짜. 지금 2번 있어요? 자, 갑니다. 얘기하세요. 뭐의 증가가 뭐의 증가보다 크대요? 그럼 어떤 증가를 따르죠? 수요의 증가를 따르겠죠. 파이팅 하세요.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이거 어떻게 되죠? 가격 상승, 양도 증가가 되겠죠. 수요 증가를 따라야 되니까. 그럼 가격 하락이다, 상승이다. 양도 증가하겠죠. 쉽죠? 나만 쉽나 마시. 자, 그 다음 2번은 뭐의 감소가 더 크대요? 그럼 수요가 더 이기죠? 그러면 수요 감소를 적으세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수요 증가는, 증가가 크다 그러면 수요 증가만 놔두고 수요 감소가 크다면 수요 감소만 놔두는 거죠. 그렇죠? 자, 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둘 다 내려갑니까? 그럼 가격 하락, 양도 감소하는 거죠. 틀었죠? 자, 3번 갑니다. 뭐가 뭐보다 크대요? 그러면 수요 감소를 지우세요. 그럼 무슨 감소만 가면 됩니까? 공급 감소만 가면 되죠. 그래요? 자, 그냥요, 양은 따라가. 가격은 상승하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다시 갈게. 4번 오면, 따라서 같다면. 자, 따라서 몰랐던 게 불변이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제가 할게요. 자, 지금, 자, 5번부터 간다. 나봐요. 5번에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같죠? 자, 일로 와봐. 요. 아이, 학교는, 씨. 그냥이야, 양은 증가해. 가격은 알 수가 없죠. 자, 따라봐. 몰랐던 게 불변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수요 증가, 공급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합니까? 가격이 불변입니까? 가격이 불변이 양은 무조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4번 수요 증가, 공급 감소죠? 자, 일로 와보세요. 아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기억나세요? 그죠? 자, 반대 방향이죠? 자, 따라서 가격은, 따라해. 가격은 수요 따라간다. 양은 알 수가 없었죠. 그럼 가격은 불변이겠어요? 가격은 상승하겠어요? 상승하고 양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불변이라는 거죠. 양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자, 들어볼게요. 잘 보세요. 그냥입니까? 다 같은 방향입니까? 뭐가 동일해요? 양은 동일하죠. 그런가요? 가격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작은 쪽으로 가요? 큰 쪽으로 가? 큰 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답을 같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가격이 몰랐으니까 가격이 10원 올라가면 10원 내려가잖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같다면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가격은 누구에 따라가죠? 수요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반대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다 가격은 상승합니까? 양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짠 것 따라, 큰 걸 따라. 그렇다고 따보세요. 같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왜 그럴까요? 양의 변화를 모르잖아요. 양이 늘어난 거와 감소한 게 10개 늘어나고 10개가 감소했으니까 다시 불변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그러면은 1번의 정답은 4번이고 2번의 정답은 3번인 거 아시겠죠? 이따가 또 특강 때 하고요. 자, 3번이 어려워요. 3번 찾으셨습니까? 별표 3개 치십시오. 계산 문제입니다. 자, 할게요.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 함수가 있다. QD1은 Q900-P, QS는 얼마죠? 2P. 그냥 있어요.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수요 함수가 QD2 1200P로 변했다면 균형이 바뀌겠죠. 그런가요? 자, 그럼 일단은 제가 이 원리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이 강사들이 보통은 이제 세팅 시켜서 바로 풀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거는, 자,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지금 가격과 양에서 이렇게 보세요. 지금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으면은, 자, 여러분들 제가 보면은 공급 함수를 잘 잡으세요. 자, 보세요. QS, EP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QSEP는 그냥입니까? 공급은 하나밖에 없습니까? 근데 수요 함수가 두 가지 등장하죠. 그럼 따라서 수요의 변화, 수요가 증가했거나 수요가 감소했다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건 따라서 소득의 증가. 그럼 소득의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수요가 증가를 합니까? 증가하겠죠. 그럼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찍더라도 그냥입니까? 둘 다 올라가야 됩니까? 가격 상승 양 증가로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자, 세팅을 해볼게. 자, 따라서 QD1. QD1을 불러보세요. 함수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00-P. 자, QD2로 갈게요. QD2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200-P.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뒤에 P를 똑같이 내줘요. 그죠? 그러면 900하고 1200 중에서는 어디가 더 커요? 1200이 더 큰 거죠. 그런가요? 그럼 수요가 감소했을까요? 수요가 더 증가했을까요? 증가로 가는 거죠. 가격도 증가, 양도 증가한다는 거죠. 이해 갔죠? 근데 이거는, 자, 함수가 나오면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면 공급 함수가 있고 수요 함수가 있으면 세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수요 함수입니다. 균형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같습니까? 같죠? 그럼 따라서 공수. 자, 세팅합니다. 자, QS는 아까 얼마였어요? 얘기해보세요. QS는 EP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QS EP면데 그냥입니까? 수요 함수가 바뀌었습니까? 그럼 균형도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자, 얘기해보세요. QD1은 얼마입니까? 얘기해보세요. 900-P죠. 화이팅. 그 다음에 QD2는요. 1200-P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게 이걸 같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Q가 같으니까 얘와 얘가 같은 함수로 만드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러면 이제 천천히 가볼게. 계산이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아따, 힘들어 죽겠어. EP죠? 대답해봐요. 얘와 그냥, 그러니까 얘가 같습니까? 같다라고 반정식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900-P죠? 맞나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했어요, 진짜. 마이너스가 넘어가면은 플러스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좀 힘들면은 요거 P를 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3P가 되는 거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조금 힘들면은, 자, 여기다가 여기도 P 하나 더 하고 여기도 P 하나 더 넣어도 돼요. 더 어려운가 봐. 미치겠다. 그럼 P가 없어지잖아요. 3P가 될 수도 있죠. 그냥 넘겨. 그럼 3P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얼마가 되죠? 900이 돼요. 맞나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3을 넘긴다는 거 아시겠잖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여기도 3 나누고 여기도 3 나눠요. 그죠? 언더스탠드? 그럼 P가 얼마가 된다? 300이 되겠죠. 이해 갔나요? 그럼 이거를 양을 여기다 대입시키면 돼요. 2배가 되죠. 그럼 양은 얼마 된다? 600이 되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이것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죠? 자, 이걸 그냥입니까? 같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돼? 불러보세요. EP는 1200-P죠. 그죠?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넘어가면 3P죠. 근데 안 되는 분 어떻게 했어요? P하고 P하면 3P잖아요. 그럼 3P는 얼마다? 1200이 되겠죠. 할 수 있겠어? 이거 넘기는 게 힘들면 여기서 3 나누면 3 나누면 돼요. 그죠? 그럼 P는 얼마가 된다? 400이 되겠죠. 꼭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400에다가 이거 대입시키면 그냥입니까? 2배가 됩니까? 그럼 양은 얼마가 되겠어요? 800이 되겠죠. 그럼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 상승? 300에서 400. 양은요? 600에서 800이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얘는 100% 시험에 나옵니다. 하셔야 돼요. 자, 따르세요. 함수가 나오면, 자, 따르세요. 공수. 세팅을 하셔야 돼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같게 만듭니까? 같게 만들죠. 다시 갈게. 요거 넘어가면 3P가 아시겠죠? 3P는 900이죠? 그럼 P는 얼마예요? 300. 그럼 양은 600이 되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요거 넘어가면은 3P가 되죠? 1200이 되니까 P가 400이니까 Q가 800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시험 문제에 숫자만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몇 번 정답?
1번 정답이에요. 체크하셨어요? 꼭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은 3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37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따보세요. 최초값. 자, 거기 박스에 보시면 최초값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따보세요. 중간점. 중간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이걸 이제 보기 전에 밑에 동그라미 2번을 가시면 탄력성의 종류와 수요 곡선의 기울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보세요. 5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는데 들어볼게요.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은 5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가볼게요. 자,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 최초값에서 보시게 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가격 탄력성. 자, 그래서 이건 가격에 대한이라는 게 생각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요량의 변화가 올라가죠. 그래서 밑에가 다시 가격의 변화율.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 이 변화를 제가 이렇게 할게요. 가격의 퍼센트가 되고. 다시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량이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갑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퍼센트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가격과 양이 본다면 그러니까 계산 방식은 만약에 수요 곡선이 우상향했어요. 아까 우하향했어요. 그럼 점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두 점을 가지고 봤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봅니다. 만약에 이 분필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냥요, 양을 줄여요. 그럼 10개에서 8개로 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가격은, 자, 박스 보시면, 답이 최초의 가격. 밑에 최초의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최초의 가격은 100원이에요. 얼마다? 그러니까 최초값이 1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최초값이 여기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따가 말씀드리면. 그럼 여기가 최초입니다. 그럼 최초가 100원이라는 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따보세요. 가격의 변화분. 그럼 요거와 요거 변화가 20이 되죠? 그럼 20을 여기다 올리면 따보세요. 20% 가격이 상승한 게 된 거죠. 그런가요? 상승. 그럼 수요량도 마찬가지예요. 따보세요. 최초의 수요량. 10개가 최초의 수요량이 되죠. 10개고. 따라봐요. 수요량의 변화분. 그러면 10개에서 8개니까 2개 줄었죠. 그럼 2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20%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냥요 같아요.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따 문제 볼 때 지금 탄력성은 따라서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을 하고 싶어요? 반응을 하고 싶어요? 자극이 우리가 독립변수면 얘가 종속변수죠. 그럼 따라서 정량적 지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그럼 가격의 독립변수면 양에 대한 수요량이 변하기 때문에 정성적이에요? 정양적이에요? 성질을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따가 문제에 정성적이 나와야 돼요? 정양이 나와야 돼요? 양적인 변화를 보는 거지 어떤 성질을 보는 게 아니죠. 오케이 바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은 틀려요? 자극은 같아요? 날 봐요. 내가 강의하는 자극은 틀려요? 같아요? 개인적인 반응. 틀리는 거예요. 그럼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 다시 갈게. 뭐는 같은데? 자극은 같은데 뭐가 달라? 반응이 다르죠. 그러니까 가격을 똑같이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이 다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양의 변화를 보고 싶습니까? 양이 늘느냐 안 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갑니다. 자, 따보세요. 5가지가 있다. 밑에 박스 5가지 있어요? 갑니다. 천천히 갈게요. 자, 그러면은 20%가 상승했는데 20%가 감소했어. 따보세요. 1. 그럼 얼마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1이 기준이죠. 그런가요? 자, 그럼 입셀론이 1인 게 박스를 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자, 첫 번째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를 같다는 얘기가 있나? 따라서 단위 탄력적. 그럼 탄력성이 얼마예요? 1이 되는 거죠.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직각 쌍곡선으로서 이렇게 돼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45도 각도로 내려가요.
그래서 임의점 찍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예변화와 예변화가 같으니까 1이 기준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자, 갈게요. 만약에 20%가 상승을 했는데 10%밖에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작습니까? 작죠. 그럼 0.5예요. 자, 그럼 그냥입니까? 1보다 작습니까?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이건 탄력성이 그냥이요 1보다 작아요. 0보단 클 수 있죠. 그럼 이건 만만하겠어요? 가파르겠어요? 가파르죠. 따라서 비탄력, 비탄력적이죠.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이것밖에 안 준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찾아볼게요. 거기서 비탄력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화이팅 하셔야 돼요. 가격 변화가 높아요? 수요량의 변화가 높아요? 가격 변화가 높죠.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수요량의 변화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냥입니까? 1보다 작습니까? 탄력, 비탄력, 완경사, 급경사. 그럼 양의 변화가 작다는 얘기죠. 그럼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작다. 작다는 표현을 써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보세요. 자극을 20% 줬는데 40%가 반응했어요. 그냥입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높습니까? 그럼 따라서 1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2가 되죠. 그러면 얘는 그냥이야 1보다 커. 크죠. 1보다 크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무한대보단 작죠. 자, 그럼 비탄력, 탄력. 급경사예요? 이건 완경사예요. 더 많이 반응을 한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얘는 더 반응을 해서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탄력적이라는 거 보고 계십니까? 이게 탄력적, 이게 단위 탄력적입니다. 자, 떠봐. 탄력적. 어디에 탄력적이 있어? 얘기해봐. 두 번째 있어요? 그럼 가격 변화갔어요? 수요량이 변화갔어요? 수요량이 더 많이 변한 거죠. 급경사, 완만한 경사. 1보다 작다, 크다. 그죠? 그럼 탄력성이 작다, 탄력성이 크다. 그럼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탄력적에서 완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두 가지만 남았어요. 이제 완전히 서 있거나 완전히 누울 수 있죠. 갑니다. 자, 들어갈게요. 그러면 20%를 반응했는데 아예 반응이 없어요. 그럼 따라서 완전 비탄력. 비탄력입니다. 탄력성이 제로예요. 그럼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완전 비탄력적은 그냥입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까? 없죠. 그럼 그냥이다 완전 수직이다. 수직이라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완전 비탄력 어디 있을까요? 완전 비탄력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수평이에요? 수직이에요? 탄력성이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탄력성이 자극이 20%인데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반응을 해요. 무한대입니다. 자, 그럼 무한대면 따라서 완전 탄력적. 완전히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 완전 탄력적. 그 완전 탄력적은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수직이에요? 이 수평이에요? 수평이죠. 그럼 가격이 변하면 어마어마하게 무한대로 바뀌죠. 벽을 뚫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요령 갖고 갈게요. 자, 완전히 있으면 그냥 했어요. 완전히 서 있거나 누워 있죠. 따라서 완전 비탄력. 그럼 비읍을 적으세요. 비탄력. 비읍. 이렇게. 그죠? 하도 들어서 재밌죠. 그럼 탄력이요? 비예요. 비탈. 탈은 아이씨, 안 먹혔죠. 그럼 완전히 서 있으면 뭐다? 비. 누우면 완탈이 되겠죠. 맞나요? 따라서 완전 탄력적. 어디에 있어요? 완전 탄력적. 맨 아래에 있어요? 그럼 탄력성이 그냥이에요? 무한대야. 수평이죠.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무한대로 바뀐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탄력성은 따라서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은 틀려요? 자극은 같아요? 뭐가 다른 거죠? 반응이 다른 거죠. 얼마가 기준이죠? 1이 기준이라는 5가지를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5가지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오늘 프린트에 제가 4번을 풀어드립니다. 4번. 해설집은 아직 안 받으셨죠? 그죠? 지금 4번에 그래프가 하나 있죠? 자, 아까 따라서 최초값. 최초값이 가로 될 수 있고 나로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중간점.
중간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중간점은 2로 나눠요. 나누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더해서 변화분, 더해서 변화분으로 가는 게 빨라요. 그죠? 그럼 자 갈게요. 지금 그래프 보고 있나요? 자, 나중에 이제 해설이 나오면은 제가 정답 해설 다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 지금 자 따라서 가점, 나점. 그럼 가점을 최초값으로 할 수 있고 나점을 최초값으로 할 수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따라서 중간점. 중간점을 2로 나누는데 더해서 변화분, 더해서 변화분으로 가라 그랬죠? 그런가요? 그럼 자 가볼게요. 지금 4번 보고 계셔요? 좀 천천히 갈게 내가. 이것만 하면 완벽합니다. 이것만 하면 더 이상 최초값하고 중간값 보지 마세요. 이것만 하고 완벽하게 가세요. 자, 지금 서 있는 게 가격이죠, 여러분들. 가격입니다. 가격이고 누워 있는 게 양이죠. 양입니다. 수량 Q. 그러면은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점하고 나점이 똑같아요. 점이 달라요. 그럼 최초값이 어디에 따라서 탄력성이 똑같을까 다를까?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면 갑니다. 자, 지금 가 있어요. 가. 집에 가라는 게 아니라 가점. 나점 있어요. 그럼 점이 똑같아요. 점이 달라요. 그럼 어디에 최초값을 두냐에 따라서 탄력성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중간점. 중간점은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제가 갈게요. 여기 지금 500원이라고 돼 있죠? 요거 300원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원은 안 읽겠습니다. 20개랑 자 30이면 나중에 제가 이제 해설집을 주시면 자 가점서부터 시작할게요. 어느 점서부터 시작한다? 가점. 가 보고 계셔요? 초기값입니다. 얘를 초기값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지금 따라서 가점. 자, 가점은요, 그냥입니까? 가격이 500원으로 시작합니까? 500원으로 시작해요. 대답해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겠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원래가 얼마였어요? 500이었죠. 그럼 변화분이 마이너스 200이 까졌죠. 그럼 마이너스 200을 이렇게 올리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냥요, 양이 늘어나요. 늘어날 수 있죠. 그렇죠. 양이, 최초의 양이 얼마였어요? 20이죠. 그럼 20에서 열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난리 났습니다. 이제 계산을 못하는 거죠. 자, 요거 지울 수 있죠. 지울 수 있다고 해요, 그냥. 그 다음에 내항이 내려가고 외항이 올라가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2는 4죠. 4가 되고 요건 얼마 된다? 5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자, 요거는 따라보세요. 1.25. 그러면 얘의 값은 1.25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1.25는 그냥요, 1보다 커요. 비탄력, 탄력이 되는 거죠. 여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따라보세요. 그럼 나는 초기값이 나가 틀리겠죠? 그럼 나는 초기값은 어디서 시작하죠? 가에서 시작합니까? 나에서 시작합니까? 그 500에서 시작해요? 300에서 시작해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가격이 오르면 양이 늘어나요? 양이 줄어들어요? 이 탄력성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절대값을 씌웁니다. 절대값을 씌워서 자, 얘기해 보세요. 가격이 얼마로 시작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300이죠. 화이팅. 그럼 최초의 가격이 얼마라고요? 300에서 변화분을 봐야 되죠. 그럼 얼마가 늘어났죠? 200이 늘어난 게 된 거죠. 그 양은 감소하겠죠. 그럼 양은 나점에서 양은 원래 몇 개였어요? 30개에서 10개가 줄어든 거죠. 오케이?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 그러면 300에서 200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30에서 그냥입니까? 10개가 줄어듭니까? 그래도 절대값을 쓰니까 다 플러스로 바뀌게 된 거죠. 아시겠죠? 이거 준비되셨어요? 자, 이거 지울 수 있죠? 자, 3, 2, 6. 요 3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0.5. 0.5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요. 몇 번이 된다? 그럼 따라서 중간점. 중간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중간점을 그냥입니까? 평균을 냅니까? 평균을 내는데 어차피 2는 약분이 있죠.
그래서 자 따라봐요. 중간점 어떻게 구하냐. 자 우리 그 지금 이 37페이지 가시면은 그 박스에 중간점의 그 식이 있죠. 식 찾으셨습니까? 자 따라서 평균을 낸다. 그래서 원래 시작되는 거는 이걸 더해서 2로 나누고 이걸 더해서 2로 나누는데 그냥요 2는 약분돼요. 약분되니까 그냥 따로 더하자. 더하고 변화분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갈게요. 자 지금 어떻게 돼요? 얘와 얘를 더하면 800이 되죠. 그런가요? 그럼 800을 내리세요. 얼마를 내려라? 800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 변화분이 그냥입니까? 200이 됩니까? 200이 되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원래는 2로 나누나 2는 그냥요 약분이 돼요. 약분이 되니까 그냥 따라서 더해서 변화분. 따라서 더해서 변화분. 그럼 800의 변화분, 요건 550의 변화분 보시면 돼요. 화이팅 하셔요. 자 그러면 800에 얼마가 바뀌었죠? 200의 변화분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요거는 얼마를 더해야 돼? 20에 30 더하면 얼마죠? 50이 되는 거죠. 그럼 50에 10이 되는 거죠. 하시겠어요? 그 50에 10. 자 절대값 씌웁니다. 자 갑니다. 자 요거 똑같죠? 대답해봐요. 그건 5이 10이죠. 10이 내려가고 요건 8이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0.8. 그럼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따라보세요. 제가 지금 4번을 낸 이유는 가점에서 시작할 때 최초값과 나점에서의 최초값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중간점이 나오면 자, 따라서 더해서 변화분. 자, 갈게요. 2는 그냥요 약분돼요. 약분되니까 2로 나눠서 평균 낼 필요가 없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평균을 내라는 강사도 있는데 평균을 내게 되면 어렵잖아요. 내 말이 틀린가? 맞아요? 그래서 따라서 더해서 변화분. 자, 더하면 따라서 800, 200. 자, 더하면 50, 10. 이렇게 해서 중간점을 구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중간점은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나오고 안 나오니까 따라서 최초값. 근데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가점의 최초값과 나점의 최초값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나점으로 시작할 수 있고 가점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신 있습니다. 4번만 완벽하게 하시면 최초값과 중간점은 다 마스터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다고 해서 그냥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7페이지로 가시면은 맨 밑에 가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와 결정요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거 아세요? 대체제가 적어야 돼요? 대체제가 많아야 돼요?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죠. 그럼 비탄력, 탄력.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리하죠. 제 친구, 여자친구가 몇 명 있어요. 그럼 잘해요. 자, 그래서 어저께 새벽 2시에 또 야매를 만들어 봤는데, 자, 여러분들 수요의 탄력성은 따라서 대체제.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에요. 적을수록 많을수록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새벽 2시에 여러분들 어떻게 수요 37 몇 페이지 하는지는 알아요? 37페이지 찾으셨어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제목이 크기의 결정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크기의 결정 요인을 어떻게 하면 암기하느냐. 그래서 어저께 2시에 2시는 뻥이고 한 1시 50분 그래서 이렇게 대체제가 적어야 돼요? 대체제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죠. 그러면 단기일수록 좋아요? 장기일수록 좋아요? 장기일수록 대체제가 더 많아지잖아. 대답해봐요. 상업용이 더 대체제가 많아요? 주거용이 더 대체제가 많아요? 주거의 선택의 폭이 넓죠. 그래요? 용도가 그냥이야? 다양할수록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번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는 게 따라서 세분화. 전체가 더 대체제가 많을까요? 세분화할수록 대체제가 많을까요? 세분화할수록 대체제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꿈을 꾸다가 어렸을 때 뭐 골목대장 하는데 따라서 대장이라는 거 아시죠? 우두머리. 나한테 따라서 대장 주세요. 따라서 대장 주세요. 한 번 더 대장 주세요. 대장 주세요. 자, 대체제가 없는 게 나아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죠. 많을수록 탄력적이죠. 대답해봐요. 자, 단기일수록 장기일수록.
장기가 더 탄력적이죠. 그런가요? 따라서 주거형. 주거형이 누구보다 상고음용보다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체가 적기 때문에 수요가 비탄력적이지만 주거형이 어떻게 돼요? 이동하기가 좋죠. 그죠? 그자입니까? 이동하기가 쉽습니까? 단독에서 아파트면 하루 포장해서 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 학원을 지금 상급사집으로 받기가 쉬워 어려워. 그럼 주거형이 더 대체재가 많아? 상고음용이 대체재가 많아? 주거형이 더 대체재가 많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세는 뭐예요? 따라서 세분화. 모의고사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세분화. 세분화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자, 전체로 볼지 세분화로 볼지 보는데 전체는 전체를 묶은 것이고 세분화수로 그냥입니까? 이걸 쪼갭니까? 대체재가 많아지죠. 자, 그러면 전체적일수록 더 탄력적이에요? 세분화될수록 더 탄력적이에요? 자, 탄산음료도 콜라만 있어요? 사이다도 있어요? 세분화할수록 더 어떻게 돼요? 대체재가 많아지죠. 그런가요? 우리 부동산도 어떻게 세분화할수록 더 대체재가 많아져서 동질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용도가 어떻게 할수록 다양할수록 더 탄력적이죠. 할 수 있어요? 더 헷갈린가 미치겠네. 씨. 좋아? 따라서 대장 주세형. 대가 뭐예요? 장이, 주가, 세가, 용도가 다양했어. 먹히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대체재가 적을수록 많을수록, 자, 용도가 제한적일수록 다양할수록, 다양하지만 더 많이 용도가 많을수록 대체 많아지잖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상고음용이 더 탄력적이 많아요? 주거형이 더 탄력적이에요?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가 더 대체재가 많아지죠. 기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체재 유입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탄력적인 게 그냥이에요? 아까 더 완만했어요. 비탄력이 급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2시에 만들었으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다음에 대장 주세형. 대가 뭐예요? 대체 어떻게? 많을수록. 장이? 장기일수록. 뭐 잘한다. 주세. 잘한다. 쓰러지겠다. 용도가 다양할수록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암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을수록 하는데 이게 대장 주세형만 딱 하시면 좀 정리가 돼요. 아시겠죠? 자, 한 번만 더. 따라서 대장 주세형. 대가 대체 장 주 세. 요 모의고사 나와. 세분화. 아시겠죠? 그죠? 모의고사. 낼 거야. 세분화. 전체일수록 세분화될수록 더 대체재가 많아져요. 용도가 다양할수록 하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적어 놓으셨어요? 뭐 주세요? 대장 주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대장 주세요만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6번 문제는 하나는 안 했는데, 자, 6번 문제로 가볼게요. 6번 문제 가시면은 6번 문제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면 자, 1번 한 것만 갈게요. 1번에 가시면은 아까 대가 뭐였죠? 대체재였죠. 그럼 대체재가 출현할수록 더 탄력적이 커지죠. 1번은 맞나요? 그 다음에 아까 정성적이었어요? 정량적이었어요? 그럼 정성이 아니라 정량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가? 자, 여러분들 이거 알아요? 대장 알아서 장? 좀 장이 몰라요, 씨. 그러지 말고 장기수로 탄력적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제가 야매를 한번 가르쳐 드려 볼게요. 단기는 기간이 깁니까? 단기는 기간이 짧습니까? 짧아요. 비탄력적이에요. 얘기해봐요. 단기는 그냥이요. 대체재가 적어지죠.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장기는요.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단비 장탄. 그래서 장탄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쪽 내려가면 경산도 쪽에. 따라서 단비가 내려요. 자, 따라서 장탄에 단비가 내린다. 그럼 단기는 뭐다? 비탈. 장기는 탄력인데요. 공급도 그래요. 공급도 어디가 더 단력적이겠어요? 공급은 생산이죠. 그럼 단기가 더 탄력적이에요? 장기가 더 탄력적이에요? 기간을 많이 줄수록 탄력적이죠.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단비 장탄은 수요만 그렇습니까? 공급에서도 허용됩니까? 공급에서 허용돼요. 맞나요? 따라서 단비 장탄. 장탄에 뭐가 내려요? 단비가 내리죠. 단기는 뭐다? 비탈. 장기는 탄력. 지금 6번에 5번 계시나? 그러면 따라 단비 장탄. 단기에 비해서 장기가 더 탄력적이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수요만 그래요? 공급도 그래요?
공급도 단비장타 내보시면 되죠. 그럼 4번도 맞을까요? 지금 4번과 5번을 묶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공급도 어디가 더 탄력적이에요? 장기가 더 탄력적이죠. 그런가? 그럼 따라서 단비장탄.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수요만 그래요? 공급도 그래요? 그러면 4번하고 5번은 공급 수요가 다 단기가 아니라 장기가 탄력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6번에 3번 아직 놔두세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